그 상담자가 옆에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상담실을 찾을 만큼 고민해왔던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이 뭔가 아주 해결이 안 될 때는 정말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응?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돌팔구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상담자가 옆에서 동행해 주면서 이렇게도 보게 하고 저렇게도 보게 하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그 여대생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막 좋아진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친구들한테도 더 많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물어보죠. 그게 상담자가 어디서 좋아졌겠구나 하는 거하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거에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것들이 또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랬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이 많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탓만 하면 뭐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런 새로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있구나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적응력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돼 간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은 결국 많은 부분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정립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자세 내지는 새로운 방법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정립이 다시 좀 새롭게 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상담에서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담자가 다 유능하게 또 그것도 우리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도 또 내담자하고 연대가 맞아야 돼요. 그냥 속칭 연대.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좋은 도움을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다 밑줄 쳤어요. 상담자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상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 자기의 감정을 세분화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진짜 수많은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보다 최근에 연구가 그랬습니다. 상담자의 인격과 관심, 상담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담자와 상담자가 굉장히 돈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상담자의 모델링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술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담자가 정말 내가 기술보다 내 인격이나 내가 내담자하고 맺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잘 사용하는 상담자가 정말 훌륭한 상담자죠. 그래서 기술이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왜 썼냐면 그렇다면 내담자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서 사실 불교에서는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2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속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부모님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는 중2짜리가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자기 속내를 얘기할 때 제가 막 전율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얘한테 없었던 게 뭔가. 얘를 지지해주고 얘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얘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이제 침몰하는 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저 속에 있었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의도, 의식적인 이해하고는 무관하게 내담자의 영역, 설명이 어려운 자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많은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상담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 상담실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은 굉장한 큰 변화를 갖고 와요. 내담자가.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뭐 개인적인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딱 요거 하나만 기억나는 어떤 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드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상담자로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내담자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말 사람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커다란 어떤 영역을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제가 그때 되게 초보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끓이셨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집에서도 예쁜 그릇에 이렇게 음식 담아서 잡수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왜 꼭 이거 뭐죠? 장식장에다 다 쟁겨두죠. 언제 쓰려고. 그리고 매일 생각은 하죠. 무슨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거나 무슨 파티가 있으면 이걸 써야지. 근데 우리 그 생활에서 파티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릇은 그 속에서 그냥 세월을 가고 있어요. 이 어머니 집도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아이가 좋아지고 내가 왜 뭐가 문제가 있었고 아이하고 어떻게 관계를 다시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으신 거죠. 어머니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한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였죠. 처음에 오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오셨지만 그랬는데 그 그릇들을 다 꺼내서 씻어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 그냥 내가 주부니까 기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게 정말 뭔가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오세요.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점들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를 듣게 되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이 오래전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거를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원으로도 얘기했지만 더 크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와이 하야오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일본 가서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놀이 치료를 하셔서, 그때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 현장에 계시진 않았고 정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문화청 장관이었는지 장관이셨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이건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이 내담자한테서 이게 어디서 나타나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뭐라 하냐면 진여로 설명을 했어요. 진여가 드러나는 순간이겠죠. 중요해진다는 게. 번역본을 제가 가져온 거라서 원본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잘 몰라서. 영어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진여가 중요해지는 순간 화엄경, 이분은 화엄경을 굉장히 당신이 좋아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전을 섭렵할 수 없기 때문에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은 절대 그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의 말씀이 나오지 않죠. 그 옆에 보살들이 법문을 하고 찬탄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담자는 비로자나불인데 둘러서 있는 보살들이 법문하는 것처럼 상담자가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럴 때 침묵이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본인이. 그럴 때는 이 진여가 드러날 땐 그저 침묵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담자가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상담자가 매일 앉아서 듣고만 있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보살들이 반응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표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분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이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상담 그 심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고 상담자는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진짜 압축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는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됐습니까?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교하고 조금 견줘서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의 관심은 나죠, 나. 그런데 서양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도 발전해온 그 근거는 주로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의 그 관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자꾸 불교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양의 나는 에고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정신분석학에서 에고는 의식을 관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 나죠.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 스트렝스, 즉 자아 강도, 우리가 자아라고 그러죠. 에고를. 자아 강도가 세야, 자아가 건강해야 이 현실 세계를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서양의 나는 다른 대상과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나입니다.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관계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독립이 되고 너도 독립이 된 개체로서 만나서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불교적 그 관계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 있는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에고, 즉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에고는 에고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무의식이 사실은 더 많은 그 크기를 갖고 있고 무의식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행동을 더 많이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무의식이 의식화되면 결국은 에고가 그거를 품어 안아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더 깊이 들어가지 여기 심리학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사람인 융은 분석심리학자입니다. 융이 셀프라는 걸 얘기했어요. 셀프는 우리나라 말로 자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융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개인적인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융은 거기다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태고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무의식이에요. 뭐 그것도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을 포함하는 모든 이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전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셀프다. 그거는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형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는 중심적인 원형이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띵 해가지고요. 저도 모래놀이 치료를 공부하고 모래놀이 치료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 융이기 때문에 융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막 그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그 중심체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막 뭔가 형체도 없는 것이 막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영화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게 셀프일 거다. 내 정신세계에. 그런데 이 셀프에는 여러 가지 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고 늙은 것도 있고 젊은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대극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셀프가 한 사람이 심리적인 개인, 즉 더는 분할이 불가능한 개별체 또는 전체가 되는 것을 개성화라고 self는 얘기했는데요. 아니, 융은 얘기했는데요. 이 개성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셀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령본부처럼 쫙 있어서 정신을 관장하고 거기서 네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고 또 많은 다른 걸로 나눠져 있고 어떤 때는 막 증상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당신의 전체를 쫙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완성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거를 개성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야, 저거는 뭔가 불교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개성화는 다른 삼라만상과 연결은 아니에요. 나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나의 개별성이니까. 요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불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발견들, 특히 융, 또 상담 심리학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학자가 칼 로저스라고 미국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론들을 보면 이들은 불교를 알고 있었을 거야. 불교를 접했을 거야. 불교 공부를 했을 거야. 특히 융은 그 융 연구소에 티베트 승려가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고요. 이 아까 앞에서 그 보여드렸던 일본 분 그 가와이 선생님도 사실은 융기안이거든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만 그 당시의 서양 문화에서 불교를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지금 같으면 경전에 있는 얘기라도 내가 갖다가 쓰려면 반드시 참고 문헌을 달아야 됩니다. 예전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다니면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거는 비슷하지 않아? 그리고 로저스도 그 세계 기독 학생 대회 같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어요. 대학생 때. 이때 이분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아마 어떠면 그래서 이분은 목사 공부를 하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근데 그때 와서 정말 당신이 그 몰랐던 여러 가지 그 동양 철학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런데 불교는 무아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 그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굉장히 안 받아들여지죠. 저같이 또
심리학을 공부했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없다니? 특히 제가 그런데 이런 건 있었어요. 아주 젊어서부터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에너지, 정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서양의 나는, 나라고 주장하는 나는 그냥 오온일 뿐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온일 뿐이고 나의 독특한 본성은 없다. 그리고 진여만 있을 뿐이다. 이 진여란 말도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여는 무상과 무아와 고통 그리고 연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나입니다. 그죠? 바로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알고 있는 너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무아로 가야 돼. 이거잖아요. 굉장히 인간의 실존을 얘기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서양에도 실존주의자들이 있고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만큼 통렬한 실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존의 굴레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수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지 알고 있고 그걸 상담해서 다루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상담자는 그 사람 내담자겠죠. 내담자가 지각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왜 지각하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담자가 이걸 여기 앞에 펼쳐진 광경을 다 안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로 뭘 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데 남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응? 무슨 얘기에 초점이 가 있는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를 보고 그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내적 참조 체제에 근거해서 이해해라. 내적 참조 체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눈의 안경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단어지만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내적 참조 체제 이 말을 기억하셨다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의 틀을 심리학적으로 내적 참조 체제라고 그러는구나. 이건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내담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저는 제 내적 참조 체제가 있겠죠. 있는데 사실 불자라면 그거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를 알고 그거의 한계를 알고 그런데 그거의 허망함을 알고 그런데 제 내담자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의 사랑을 뺏어갈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긴장을 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내적 참조 체제다. 근데 저기 질투의 대상이 나타났다. 그 순간 굉장히 이 사람이 긴장했겠구나를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제 인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돼서 마치 그 사람이 된 양. 그리고 제가 제 인격이나 제 내적 참조 체제나 제 판단의 근거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빠져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봐라 하는 게 로저스의 얘기였어요. 이게 공감의 근본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감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동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공감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이렇겠구나. 당신은 이렇겠군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도 나라는 거에 그 내적 참조 체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가 있는 거죠. 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과 이 불교하고의 가장 큰 한계는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 서양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믿고요. 그걸 무장시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학도 그 전통을 받아온 거죠. 그러나 이제 저 말고도 불교의 원리를 적용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서양의 것에서 어떻게 녹아들지, 제가 이제 특히 무아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상담 기법을 쓴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변화될 수 있고, 이것도 뭐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소요된다. 그게 이 얘기거든요. 결국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 도움이 안 된다. 불교에 비해서는 작지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찾아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건 틀림없고 그걸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또 얘기를 해서요. 시부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부도 절에 가면 많이 보시죠. 네, 유심히 보시는 분 혹시? 네, 유심히 보시고 시부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셨던 분. 예,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셨다는 그분이신가요? 아니었나? 저쪽에 계셨나? 네. 네. 다시 시부도로 가서 사실 시부도는 뭐예요? 견성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저는 불교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다 띄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중에 스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불교적인 얘기를 살짝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신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시부도가 상담의 과정과도 마음을 발견하고 이제 서양의 상담의 과정하고도 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은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한국 정신치료학회를 창설하셨던 이동식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의사, 그분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감동 들었어요. 그 얘기를 책을 보고. 근데 이제 그분은 도치료를 하신다고 동양의 철학, 불교, 도교, 아마 장자였을 거예요. 노자였나? 제가 지금 헷갈리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도치료를 하시는 걸로 이제 당신의 이론을 정립했고, 특히 한 개인의 핵심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감정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요, 한국 정신치료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이 시부도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그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도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던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가와이 선생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윤기한. 그분도 불교와 심리치료라는 책에서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윤기한의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제일 첫 제목이 나는 윤기한인가, 그러니까 융 분석가인가, 불교 신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 방식으로 써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이만큼 상담을 이만큼 했으면 나도 내 의견을 써야 되겠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심리학 전반에 대한 겁니다. 저는 원래 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절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전 세계의 상담 심리학자나 상담 실무자들한테 질문을 하면 절충주의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론의 통합, 짬뽕은 아닙니다. 그 다 이유가 있죠. 왜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부도를 처음에 세 장을 띄운 이유는 이동식 박사님께서 이 세 장은 전부 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그 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심오죠. 심오. 여기서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느끼는 거다. 그리고 불안을 느끼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적입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소발자국이 보입니다. 이거는 상담을 와서 나한테 문제가 있긴 있구나. 상담을 온다고 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정신의학과에서도 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훨씬 이제 변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신이 변화의 동인,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조금 느끼는 거예요. 상담실에 뭔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답을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변하는 게 중요하고 당신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한 2, 3회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 꼬리가 보입니다. 그죠? 소 꼬리가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식과 작은 통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통찰이 옵니다. 내가 이랬구나. 이게 나한테 변화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소는 뭐예요? 납니다. 소도 납니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커졌어요. 조금 그림이. 소를 잡아당기면서 좀 뭔가 소가 막 날뛰고 있죠. 이게 우리 불교의 이제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잠브람이 쓰신 책 뭐죠?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그리고 여기 또 앞에도 뭐 있던데 아까? 예, 성남 물소, 성남 물소. 예,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술 취한 코끼리 저렇게 날뛰는 소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내담자가 아까 그 내담자를 상담에 끌어들이고 자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담자가 굉장히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했지만 내담자가 어느 정도 용기가 생기고 더 볼 자신이 생기면 그때는 상담자도 보다 도전적인 기술로 직면도 시키고요. 해석도 하고요. 피드백도 정확하게 주고요. 이러면서 통찰을 좀 촉진하는 기법을 무자비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살살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날뛰는 소를 잡는 그런 과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담자는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모구예요. 모구는 소를 길들인다잖아요. 이제 소가 날뛰질 않아요. 그리고 소보다 동자가 앞에 있고 소가 쭉 따라가네요. 소를 끌고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요. 자신의 강점과 자원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자기 지도력,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자기 지도력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이제 상담자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가서 더 뭐 이렇게 해갖고 와요.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잘 계시냐, 엄마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요. 그러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해요. 매일 엄마하고 싸웠었는데 엄마가 네가 웬일이냐 뭐 이러고 막 좋아하시고 감동하고 아예 엄마는 내가 딸이 전화하는 게 뭐가 이상해서요 뭐 이러면서 더 많은 접촉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딱 그 말을 타고 집으로 옵니다. 이때는 상담의 종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방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고 소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죠? 이제 타고 있으니까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홀로서기를 해도 돼요. 상담자가 없어도 내가. 그런데 아직도 미해결 과제나 문제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꽝이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꽝 아닙니다. 진전이 됐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모든 고통을 제거한 상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상담의 한계이겠죠. 자, 그래서 이동식 선생님이 이제 여긴 뭐예요? 망우존인. 소는 잊었는데 사람만 있어요. 소 어디 갔을까요? 이때 이제 이동식 선생님의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갈등은 해결됐는데 무화가 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게 서양 정신분석의 한계라고 이동식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했으니까 현상계는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빠져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정진 안 하면 무아에는 못 간다. 응?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를 비우지 못하면서 현상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계속 정진해야 공에 이른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때라는 거죠. 어떠면 우리는 이 단계에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내가 내 입으로 깨달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공해 상태로 간 거죠. 무아, 공해 상태까지 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죠? 반본 환원.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본래 진면목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철 스님께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경지가 아닐까. 바로 이 그림에 대입을 해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전수수 뭐냐면 이 승려께서 이제 이렇게 무아의 경지를 경험했으니 이게 이제 저작거리 또는 도시 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나가서 제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 심리치료나 상담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담의 종결은 무아까지는 못 가는 거죠.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는 경지에는 못 이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아무리 상담을 받은 사람 처음부터 종교에서 이 과정을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불교의 그림이지 상담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상담을 받아서 어느 경지까지 갔다 하더라도 사실 무아까지 가서 정말 자기의 그 본래 진면목을 보려면 종교의 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불교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치유를 넘어서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인간과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언어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정신 에너지를 담아두는 힘을 갖게 합니다. 이 말이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그 수행의 치유적인 힘과 원리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또 심리학의 한계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교로서의 불교와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갖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밝히는 노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왜 써놨냐면 여기서 뭐 주절주절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금강경을 읽고 나중에 왜 금강경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물론 해설서를 같이 봤지만 뭔 소리야 이런. 그리고 아까 그 가와이 선생님도요 그 화엄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핵심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느꼈는지는 나중에 책으로 보시고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나한테 영향을 줬을까? 그거는 믿음인 것 같아요. 보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뭔가 있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시시비비 분석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 확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로 믿는 거하고 가르침으로 공부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다. 제가 그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스님하고도 얘기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불교적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큰 과제예요. 그 불교의 매력을 느껴야 종교로 믿고 종교로 믿어야 더 빨리 가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줄 건가를 정말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책도 깊게 안 읽는 데잖아요. 너무 단편적인 글들만 유행을 하니까 길게 못 읽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게 물론 그래도 그럴수록 나는 더 심오하게 학문을 접하고 더 많이 종교를 접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어떤 종교의 그 혜택을 보게 하려면 종교의 영향을 받게 하려면 그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참고문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